박지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경기 둔화세가 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 경제 봄 소식을 전하긴 이르다며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정부는 차세대 스마트기기 등 IT 10대 핵심 기술 분야에 5년간 총 1조 2,400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수출 197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약 5,770억 달러인 애플의 시가총액이 2014년까지 1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 투자은행에 의해 제시됐습니다. IT 주식 자금과 경쟁사 시총 감소분을 합친 결과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지난 3월 미국 차 시장에서 월별 판매량 기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점유율 9%대를 회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차별화 장세 절정이다. 저는 오늘 시장을 그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코스닥이 올 들어 올랐던 상승분을 모두 다 표현하면서 지금 500선을 위협받고 있고요. 코스피도 2020이 깨진 지 오래입니다. 오늘 양시장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 수급에서 찾아보자면 기관, 특별히 투신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기관의 매도가 코스피 경우 3,600억 넘어가면서 한 달 반 만에 최대폭으로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도 삼성전자, 현대차가 사상 최고치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호주의 무역 수지가 악화됐다라는 재료도 안 좋은 것이 날아들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진했었던 업종이 소재 쪽, 철강, 화학 쪽은 좋지 못한 가운데 기관의 매도 타깃이 오늘 또 조선과 최근 들어 좀 양호한 차트였던 건설 쪽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종목은 더 안 되는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서울 반도체는 현재 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목은 어떠신지요?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들 먼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코너에선 오늘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님 만나볼 건데요. 호주의 무역수지 2달 연속 적자 이유를 듣겠습니다. 오늘 상품주 쪽이 부진한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매기 확산 기대는 정말 없는 것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오인의 투자 전략 코너에서는 오늘 신승용 대표님과 만나볼 텐데 한국의 6월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여부를 통해서 시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전략까지 실전 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실적 시즌이니까 이에 맞는 전략도 여쭤볼게요. 청성촌놈의 증시 타파 시간은 신창원 대표로부터 마감 전략, 시총 상위 종목, 관심 종목 받겠습니다. 데이트레이딩 원샷 원킬 코너에서는 김병중 주임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상고 수익률 점검 받겠고요. 5% 종가 공략 쪽 코너엔 텐스탁 이정현 팀장과 함께 할 텐데 네 종목 과연 뭘까요? 공개는 이 시간 이 코너에서 이어지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낙폭을 더 키웁니다. 2016 코스닥은 500.93 깨질 수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지수 그리고 종목 흐름 먼저 시황센터 가서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3차 양적 완화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한 가운데 스페인 재정 위기 등 유로존 문제 재부각 등으로 시장이 현재 하루 만에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는데요. 코스피 지수 현재 하루 만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소폭 약세로 장을 출발한 뒤에 11시를 기점으로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에 나서면서 낙폭이 급격히 확대됐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1.54% 하락한 201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의 매물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을 통해서 3,6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역시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924억 원 매도 우위에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현재 500선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일중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 소폭 오름세로 출발했지만 곧바로 하락 반전한 후에 현재도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2.91% 하락한 500.84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수급 내용 먼저 확인해 보겠죠? 네, 기관이 현재 690억 원 넘게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120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미국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실망감과 또 호주의 무역 적자 등으로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어제보다 7원 20전 상승한 1,129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최고가죠. 135만 1,000원을 기록했는데요. 현재는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0.82% 밀려나고 있습니다. 132만 4,000원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다시 하락 전환했네요. 0.59% 하락하면서 현재 25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오버행 이슈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약세 보이고 있죠. 포스코도 2%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 LG화학 현재 3.12% 하락하면서 35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2.81% 밀려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생명은 강보합권에서 상승폭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2.57% 밀려나고 있고요. CJ 오쇼핑 역시 2.68% 밀려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에 현재 7% 급락하고 있는데요. 22,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ENM도 역시 3.9% 밀려나면서 27,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FA 1.81%, 또 젠백스 2.71% 하락하면서 현재 37,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과 기계 업종의 낙폭이 커 보이는데요. 건설주도 낙폭이 커 보입니다. 건설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부담에 3% 넘게 밀려나고 있는데요. 건설주 3% 넘게 현대건설이 현재 3.05% 하락하면서 7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GS건설과 대림산업은 5%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2.26% 밀려나면서 7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증권주 역시 코스피가 1% 넘게 밀려나면서 현재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주가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죠. 우리투자증권 4.6% 하락하면서 12,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우증권도 3.69% 하락하고 있습니다. 골든브리지증권 5.69% 밀려나면서 1,41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북한이 오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로켓을 발사한 뒤 성공 여부를 떠나서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산주들이 연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빅텍이 상한가 기록했네요. 2,5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스페코도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휴니드와 퍼스텍도 10% 넘게 오르면서 현재 퍼스텍 2,5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총선 후보들이 신공항 후보지로 가덕도를 지지한다는 소식에 현재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금속이 9.32% 오르고 있고요. 영흥철강 역시 상한가 기록하면서 2,4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포스코의 블록딜로 오버행 이슈가 사라졌다는 분석에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포스코가 동시에 블록딜을 발표한 하나금융지주와 또 SK텔레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KB금융 2.48% 오르고 있는 반면에 하나금융지주 1.22% 밀려나고 있고요. SK텔레콤 역시 2.81%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일본의 엘피다 메모리 인수를 위한 예비 후보군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2.81% 밀려나면서 29,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TNG가 경쟁사의 가격 인상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시장 점유율이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에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2.89% 오르면서 78,3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던 현대차, 삼성전자도 다 마이너스권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만 이렇게 빠지나 하고 옆나라를 보니까 일본도 1.5% 이상 빠지면서 지금 니케이 많이 완전히 깨진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 뭔가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안 좋아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관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걸까요? 여의도 쪽 시각을 통해 확인해 보죠.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재 섹터 호주 악재 때문에 급락하는 거라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예, 오늘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호주 무역 수주의 악화입니다. 시장 예상치는 11억 달러 흑자였었는데 발표된 수치는 마이너스 4억 8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특히 2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석탄과 철광석 수출 둔화가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시그널로 인식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 니케이 지수는 비철금속, 철강 등 소재 업종이
약세가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증시에서도 화학, 에너지, 철강 등 소재 섹터로 기관 투자자 중심의 경계성 매물 또는 로스컷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국내형 주식형 펀드에서 환매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들 섹터가 환매 대상의 주 타겟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서도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는 사상 최고가 내고 말이죠. 이런 쏠림 현상은 언제쯤 끝이 나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코스닥은 참 불쌍해 보이는데요. 예, 요즘 주식시장에서 신조어가 등장했는데요. 차화정에 이어서 은삼차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은행과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를 일컫는 예. 말입니다. 글로벌 경제 지표가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적 개선이 가능한 업종과 종목으로 철저하게 몰리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 50 종목에서 1월 말 추정치와 비교할 때 이익 추정치가 높아진 종목이 총 12개 정도인데요. 삼성전자와 은행주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주로 이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5%가량 이익 감소가 추정되면서 외면받는 모습입니다. 차화정이 시장을 독주했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던 점을 기억해보면 당분간 이들의 독주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실적 시즌까지는 차별화가 조금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이 기관의 매물로 인해서 지금 급락하는 종목들, 뭐 소위 물린 분들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그냥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예, 일단 오늘 장 마감 전략과 함께 말씀을 드리면 예.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형주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 부진 외에도 중소형 펀드 수익률 부진에 따른 기관성 환매 요청 증가와 3월 중순 이후 금융당국의 신용 자제 요청에 따른 일반 개인들의 중소형주 수요 제한 등으로 수급 측면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기관들의 순매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1분기 실적 발표일이 약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5.5조 원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나올 경우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 밖에 자동차 업종과 은행 업종의 경우 실적 발표일까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만큼 이들 업종은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삼차라는 용어도 참 재밌네요. 실적 중심의 차별화는 더욱더 짙어질 수 있다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5분의 의견을 한번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가운데서도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리서치 부문의 신승용 대표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 시즌도 임박했고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기관이 왜 이렇게 많은 물량을 한 달 반 만에 최대 규모의 매물이라고 하는데 내놓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지금 시장 내에 어떤 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실적 발표를 바로 앞둔 상황에서 전반적인 수익률 제고 차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장의 흐름 큰 그림에서 살펴본다면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관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유동성이 얼마만큼 계속될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 그리고 세 번째는 유로존으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그런 그 재정 위기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가장 큰 특징 찾아본다면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와 현대차 중심의 핵심 종목 위주의 편중 현상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6월로 이제 그 예상이 되고 있는 MSCI 선진지수 편입 부분, 그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에 따른 어떤 그 시장 내 큰 그림에서의 움직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6월 중에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될지 여부가 결정이 날 텐데, 유로존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편입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면서요? 예, 일단 뭐 지금 현재 그 선진지수 편입 그 나라 중에 가장 그 탈락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스 뭐 재정 위기 부분 아무래도 가장 큰 부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번에 그 5번째 지금 도전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번에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머징 국가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머징 국가 내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한 15% 정도 되고요. 선진지수에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약 한 2% 내외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큰 절대 금액 차이에서는 이머징 국가와 그다음에 이제 선진 국가와 간에는 한 9대 1가량의 큰 비중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큰 그림에서 본다면 15%와 2%, 큰 그림에서 본다면 2%로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핵심 종목 중심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에 따라서 큰 그림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현대중공업 등 전반적으로 글로벌 MS 마켓 쉐어가 큰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 이미지가 높은 그런 회사 중심으로 아마 압축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 어떤 그 삼성전자와 현대차 중심의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 생각했을 때도 역시 핵심 종목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떤 업종 대표주 그렇게 된다면 거의 중소형주 쪽은 약간 배제하신다는 얘기로도 들려요. 코스닥이 오늘 또 가뜩이나 불안정한 날인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오늘 뭐 코스닥 시장에 조금 좀 안타까운 형상 많이 좀 나타나 보이는데요. 일단은 당분간은 코스닥 중심의 어떤 시장 전개는 다소간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스피 중심 속에서도 특히나 핵심 종목, 그 핵심 종목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큰 그림에서 본다면 어떤 그 시장 내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큰 업종 내지는 브랜드 이미지가 큰 종목 중심으로 그 시장의 편중 현상이 조금 더 그 심화돼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차별화의 중심에는 그 종목 자체의 덩치도 있겠지만은 실적이 중심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대차, 삼성전자가 소위 잘 나가는 이유일 텐데요. 실적 시즌에 좀 짧게 단기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뭐 생각을 해보면요. 그 큰 그림에서 본다면 좀 오래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전략보다는 짧게 끊어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특히나 이제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원래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레 아침으로 지금 그러니까 연기되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일부러 좀 연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개연성도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사실은 수급 주체별로 그 실적 차익 실현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하루 정도 연기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어떤 그 의문이 좀 들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과연 이제 그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런 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그 매수하는 관점을 유지하지만 실적 발표를 하고 난 그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는 바로 매도하면서 바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예.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시장 전체에서도 변곡점이 되겠고 IT 중심의 혹은 뭐 차 중심의 이 수급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가 여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의견이 있던데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시장 혹은 업종별 매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4월 6일입니다. 금요일
어찌 보면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일부러 그렇게 좀 금요일로 맞추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져보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관점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총선이 있는 4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는데요. 그를 전후로 한 어떤 그 시장의 움직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4월 11일 이제 총선이 있고요. 그 다음 날 금융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이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선물 옵션 만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다음 주 후반 정도 돼서 우리 시장 내에 방향성이 새롭게 좀 정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시점 이전까지는 다소간 좀 조심스러운 짧은 관점의 대응이 유효해 보인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4월 중순 이후 방향성, 지금은 단기 매매에 집중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업종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래 정유주 비중 줄이고 게임주 비중 확대 의견 주셨잖아요. 네네. 예, 그 게임주는 이렇습니다. 그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결국은 2분기에 뭐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그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부분, 이 부분이 아무래도 그 게임주의 주가 모멘텀을 가져가는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뭐 실적 시즌이 임박했습니다만은 그에 따른 틈새 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오히려 또 하나의 대응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게임주에 대한 신작 출시 기대감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게임주 부분을 조금 더 비중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그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애플과 삼성전자 중심의 그 스마트 중심의 지금 시장 전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 분명히 명확하게 있다라는 것 좀 주지하시고 IT 업종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관점, 지금 이제 그 경기 관점 모멘텀 말씀들을 뭐 여기저기 이제 그 전문가들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경기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고민이 지금 되는 시점인데요. 특히나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좀 어떤 그 4월 그 중국의 그 소비 촉진의 달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나는 4월 중순 이후로 조금 연기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보네요. 예, 경기 민감주는 4월 중국의 소비 그 촉진의 결과를 조금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역시 늦지 않다.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화학 철강 업종은 중국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뭐 호주발 악재까지 아직은 아닌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호주발 악재까지 지금 겹쳐지면서 시장 내 경기 민감주, 특히나 소재주에 대한 시장 내 관심의 폭이 다소간 좀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큰 그림에서 본다면 결국은 뭐 경기 순환상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그런 업종이고 그러한 종목이다 말씀드려봅니다. 따라서 뭐 관심의 끈은 놓지 마시고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좀 멀어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 중심의 어떤 그 경기 부분 꼭 좀 생각을 하시고요. 어떤 타이밍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서 대응 전략 마련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려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영 대표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송촌놈 증시타파의 김보람입니다. 신창원 대표와 함께 오늘장 마감 전략과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람이 앵커님 네.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고점 매도 전략을 주셨는데요. 매도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장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오늘장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참 제가 어제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변곡이 큰 게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예, 소 뒷걸음 치듯이 일단 변곡이 일단 나왔는데 참 의안이 벙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꼭지를 치고 오늘 따블렀었죠 바닥에서.
100% 수익 난 후에 주가 빠지는 이런 모양인데 참 의안이 등등합니다. 결론부터 말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현금화에 줄여가자고 했는데 현금화 기회가 거의 없었을 거고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 오후 방송에서 무조건 팔아야 된다. 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온 동네 뻐꾸기들이 전부 주식 더 간다고 또 떠드는 바람에 안 팔았지 않나 하는데 여러분 그 길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자꾸 그런 뻐꾸기 놈들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되고 쓸데없는 이야기 듣지 마세요. 듣지 말고 쌤 방송 저 이야기만 들으면 된다. 일단 뭐 여러분 지금 주식 파는 사람은 그거는 바보입니다. 바보. 지금 주식 팔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지금 혹시 교체 매매를 하려면은 우량주로 교체 매매할 자신 있는 분은 매매하지만은 지금 주식 파는 사람은 그거 진짜 바보니까 절대 주식 팔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주식은 일단 조금 낙폭이 좀 과한 편입니다. 과한 편인데 저도 뭐 오늘 주가가 이제 빠질 거로 생각했죠. 했는데 이제 이만큼 저는 오늘 2025포인트 전후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한 30분 남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2020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자체는 어쨌든 간에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주가가 지금 많이 떴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상승할 때 삼성전자가 뜨고 하락할 때 이제 우리 종목이 같이 뜨고 하락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조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외국인이 오늘 선물을 또 손절매를 치고 개인들이 또 돈을 먹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오늘 장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 장 자체가 워낙 지금 안 좋습니다. 일본 장이 오늘 막 거의 장대를 1.8% 우리나라 장을 오늘 끄집어내리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랬는데 아침에 이제 오전에 삼성전자 갖고 주가를 방어하다가 일본 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는데 지금은 절대 팔면 안 된다. 팔면 앞으로 센티비 보지 마이소. 일단 팔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주 많이 올라갔는데요. 다 올라왔지만 그래도 사려면 현대차를 매수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매수 늦지 않았을까요? 예, 저는 뭐 현대자동차는 지금도 사도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손절매 라인 딱 한 7%에서 8% 정도 잡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뭐 중공업주가 이제 오늘 그 낙폭이 특히 유아주도 낙폭이 큰데요. 유아주는 물론 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 낙폭 과대보다 더 좋은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모든 주식을 지금 일단은 매도에 이제 주력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 이제 유통주의자에서 유통 3인방을 추천했는데 신세계 주식이 오늘 크게 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백화점은 한 1,000원 정도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롯데쇼핑이 오늘 4,500원 많이 뜨네. 유통 3인방은 여러분들이 뭐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사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삼성그룹주들을 보면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큰 폭으로 빠지는데 이건 최근에 많이 떴어요. 어디가 빠지는데 200일 입평에서 제가 볼 때는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파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그룹이나 모든 LG그룹들 모든 주식 자체가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추격 매도 따라가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가가 충분히 하루 만에 조정이 이 정도는 충분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죠. 선행 스펜2의 움직임은 누구도 못 말린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선행 스펜2 움직이는 77일 변곡점에서 주가는 누구도 못 말린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이 저 말을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행 스펜2의 변곡점 26일 업 했을 때 정확히 변곡점을 맞이하고 주가가 헤매면서 제가 이제 44,000원 나오면서 수요일 전후에서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잡놈들 이야기 듣지 마세요. 잡놈들 이야기 말 듣지 말고 제 이야기 듣고 팔으라 하면 팔고 사라 하면 사고 하세요. 아직까지도 이 장에 잡주 추천하는 그놈은 잡놈이고 잡주 추천하는 방송은 잡방송입니다. 그런 방송 텔레비를 깨버리든지 항의를 하든지 고발을 하세요. 내가 변호사 선임해 줄 테니까. 그 아주 나쁜 놈들이니까 잡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잡주하지 마시고요. 물리시더라도 1등주에 물려야 됩니다. 여러분. 물리더라도 1등주에 물려요. 엄마 아버지 우리 놓을 때 그렇게 힘들어 놨는데 1등으로 놨는데 왜 잡주하고 난리냐 이거야. 물리더라도 1등주 하라고 1등주. 1등주에 물리라고. 잡주하지 말라고. 잡주를 왜 잡주하고 난리야. 잡주 지금 장고차 한번 펴보라고. 전부 난리 났잖아. 잡주 이게 뭐야 잡주. 코스닥 상위 100개 종목 중에 동양시멘트하고 뻥쳐서 2 종목 줘놓고 전부 마이너스야. 이게 뭡니까?
잡주 추천한 놈들 다 고발하세요. 고발하시라고. 나쁜 놈들이니까 그놈들. 1등주에 물리세요. 오늘 삼성전자 오늘 답을 났는데 내가 속이 디비지더라고. 왜 삼성전자 사느냐고. 70만 원대부터 사락했는데. 여러분 조정받다가 다시 복귀하는 거는 우량주는 복귀해야 돼. 잡주는 복귀 못합니다. 잡주 하지 말라고. 전부 손을 끊으세요. 잡주 하려면. 1등주 사라고. 열받아 죽겠구만 내가 막. 왜 잡주 하느냐고. 네. 네, 코스닥 종목 어제 시간에도 계속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리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3% 정도로 내립니다. 지금도 매도할 시점 늦지 않은 매도해야 건가요? 됩니다. 네. 앞으로 코스닥 추천하는 거는 텔레비에 나오면 안 돼. 전부 잡놈이니까 그놈들은. 절대 잡주하지 마세요. 무조건 1등주 사야 됩니다. 여러분 물리세요. 1등주에.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 1등주는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한번 보십시오. 양극화가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잡주 사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시장 가서 옷 사겠어요? 안 삽니다. 여러분 무조건 1등 주식 사야 되고요. 오늘 주식 팔면 매국 놉니다. 절대 팔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시간에 건설주 관심을 두고 지켜보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계속 보유하자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오늘 건설업종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현대건설이 3% 넘게 내렸고 대림산업도 5% 넘게 내렸는데요. 관심을 두자는 관점은 유효하신 건가요? 예, 유효합니다. 61일평이 급하게 올라오기 때문에요. 네. 분명히 유효하니까 그대로 갖고 계셔도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증시타파는 매일 아침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에도 전략이 이어지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하루 만에 수익 낼 수 있는 데이 트레이딩 원샷 원킬 코너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투자 손자병법에서요. 유화증권의 김병중 주인님께서 상보라는 종목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추천 사유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상보 디스플레이용 필름 제조 업체인 듯합니다. 실적 호전 그리고 다양한 차세대 유망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 주셨는데요. 자, 가격 한번 살펴보면 자, 매수가는 13,750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2시 기준 마이너스 3.6%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6% 이상까지 밀리고 있네요. 네, 현재가 13,250원, 손절가인 13,400원이 깨진 상황입니다. 하루 만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지금 손절가를 터치한 상황 속에서 연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김병중 주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때마침 좀 정말 때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해가지고 코스닥 쪽에 좀 낙폭이 과대하는데 상보, 아침에 추천드렸던 상보 같은 종목도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낙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뭐 손절가 이탈했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그래도 실적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인님 목소리가 좀 떨리시는데 괜찮으시죠? 상보 급락해서 실망하셨나 봐요. 오늘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좀 하락폭이 좀 커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원칙은 원칙 딱 정해주신 손절가를 일단 밑돌았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빼자라는 매도 의견 들어봤습니다. 힘내시고요. 다음 주 또 수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5% 공략주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한 주 동안 수익률 5%를 보장하는 종목을 무려 4개나 들고 나오셨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하면 오늘부터 시장이 오른다고 하면 다음 주 시간은 수익이 많이 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코스피가 현재 30포인트, 코스닥은 거의 한 3% 가까이도 빠지고 있거든요. Q3 기대감이 약화돼서는 진짜 아닌 것 같고 기관 때문인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도 거의 일맥상통한데요. 예. 일단 오늘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로 이제 증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투신권 매도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주말부터 중국, 일본, 유럽, 미국 제조업 지수 발표되었고요. G2가 유독 제조업 지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시장 역시 4월 개장부터 뭐 상승세에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뭐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하락으로 뉴욕 증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뭐 그러나 이제 시장 모멘텀이 추가 모멘텀이 없다면 뭐 양적 완화를 진행하겠다는 뭐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뭐 게다가 또 미국 국내 차량 판매 실적 호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발표와 동시에 외국인과 이제 기관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추가 상승도 기대되는 상태인데 뭐 자동차 관련주들, 뭐 기관과 이제 외국인 매도세에 유념하면서 투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뭐 외국인 매수세 오전 중에 들어온 모습 보였는데 지금은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고요. 기존 상승 맞춰서 뭐 보유 중이신 분들은 절반 매도 정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혹은 일부 낙폭 과대 업종 쪽에서는 언제 샀냐에 따라서 관점 차이는 좀 수익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현금 들고 있었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잘 부진하다고 해서 가는 장은 아닌 것 같아요.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 이미 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기관 다시 사기까지는 좀 올라오기 어렵다는데. 네, 저희 입장은 사실 뭐 지금 테마들이 이제 거의 없어진 4월 셋째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세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뭐 지금은 솔직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는 사실 Q3 기대감이 약해졌지만 또 막판에 그렇게는 많이 안 빠졌었잖아요. 우리 증시하고 지금 일본 증시하고 낙폭이 큰 거는 재료적으로 볼 때는 호주의 무역 수지 악화라는 게 이제 아시아 증시 막 돌아갈 때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긴 한데 오늘 소재 쪽이 또 많이 끌고 내려가는 느낌이거든요. 그쪽 섹터에 대한 투자 팁 주신다면요. 예, 뭐 지금 최근 뭐 경기 둔화감, 중국 쪽도 뭐 경기 둔화감 커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나 이제 제조업 부진 뭐 예측했던 것과 달리 뭐 지수 상향 조정돼서 발표되었고요. 뭐 비제조업 지수도 뭐 6개월 내에 가장 높은 수치 기록하고 있고, 뭐 GDP도 기존 예측치에 맞게 8%대로 맞게 나왔습니다. 뭐 이런 호재들이 이제 뭐 증시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뭐 지금 소재주, 뭐 석유, 화학, 철강 등 이제 뭐 내수 주목하셔야 될 것 같긴 하고, 또 내수 경기 활성화 기대해서 뭐 이제 관련주들 이제 관심종 편입하시고요. 분할 매수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련 업종에 대한 증권사 이제 매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 수출 관련주들도 이제 2분기부터 이제 살아날 전망이라고 이제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일본 니케이 지수도 이제 오늘 10,000포인트 깨지는 모습 보였는데 네. 주의하시고 이제 지켜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도 뭐 2020은 조금 올라오고 코스닥도 500이 아직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깨진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큰데, 자, 그렇다면 아까 화면에 잠깐 소개만 됐었거든요. 몇 글자씩 이제 주간으로 5% 수익 낼 수 있는 공략주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초가나 혹은 오늘 종가에 공략해도 좋은 그런 종목이 되겠죠. 4개 먼저 소개만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총 4종목 압축해 왔는데요. 네. 뭐 리드코프, 유니테스트, 한광, ISC 준비했습니다. 뭐 네. 일단 예. 그러니까 사실 리드코프 빼고는 한광, 유니테스트, ISC 다 IT 쪽의 패밀리네요. 예, 맞습니다. 네, 먼저 약간 조금 섹터가 다른 리드코프부터 설명 시작해 주시죠. 예, 리드코프 뭐 대부업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요. 뭐 다양한 사업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금융사업 이외에도 뭐 석유, 뭐 휴게소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뭐 최근에는 뭐 소비자 금융 사업 부문에서 뭐 이제 호조세가 있었습니다. 뭐 리드코프의 실적을 이제 견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업계 5위권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뭐 올해 대부업계 뭐 1, 2위를 포함한 뭐 4위권 업체들까지 지금 최고위를 위반으로 지금 행정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뭐 이로써 지금 우량 고객들이 이제 리드코프로 이제 유입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2011년 말에 또 4.2% 연체율을 기록하면서 지금 다른 대부업체 대비해서 지금 확연하게 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게다가 또 지점 및 이제 고객 상담 센터를 통해서 이제 발생한 대출 비중도 높고요. 해당 평균 금액 300만 원 이하로 소액으로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 성장성과 안정성을 반영하듯이 지금 최근 한 달간 이제 투심 매수세가 지금 10,000주 이상씩 유입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는 추천드리자면 매수가는 금일 종가, 단기 목표가는 5,700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4,500원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가격 설명을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2월부터는 비슷한 가격대에서 약간 움직인다는 느낌이네요. 리드코프. 예, 지금은 뭐 단기 보합권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래도 뭐 21선 위에서 그죠? 예, 뭐 21선 위에서 지금 타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지금 뭐 문제 없이 담으시고 기다리시면 21선 타고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21선을 아주 안정적으로 잘 타고 가는 리드코프. 저 대부 업체로만 알고 계신데 석유 관련해서 또 휴게소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가를 5,700원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제 IT 섹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니테스트 한번 볼 텐데 유니테스트 오늘 많이 안 빠지고 있죠? 예, 아주 오늘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일단 유니테스트 뭐 시장 환경 면에서나 뭐 반도체 검사 장비 시장 아주 고성장 고부가가치 시장에 있습니다. 진입 장벽 또한 높아서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이미 이제 관련 업계에서 지금 확실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성장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 볼 수 있는데 일단 실적 면에서도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지금 1분기 고속 번안 장비 해외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2분기에는 또 하이닉스와 이제 대만 기업에 대한 이제 수주 증가로 인해서 실적 호조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또 이 두 건의 수주만으로도 지금 작년 실적 대비 50% 이상 매출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 점 고려했을 때 올해 퍼3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한 가지 소식이 뭐 2012년부터 뭐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지속적인 토지 매각 작업을 통해서 지금 나온 금액 전부를 지금 부채 상환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재무 구조가 대폭 개선되었고요. 일단 차트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61선에서 이제 딛고 올라서네요. 예. 일단 주봉 보자면은 이렇게 2010년, 2011년 뭐 실적이 지금도 현저히 낮았을 때도 지금 3,500원 선 뚫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점만으로도 지금 일단 2012년도 실적 엄청 좋기 때문에 이 3,000원 선 넘는 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500원 선 이상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봐서 지금 최근에는 지금 보합권에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드디어 이제 21선 강하게 뚫으면서 이제 한번 튈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목표가는 이제 단기 3,000원까지는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이제 2,500원 선 잡겠습니다. 네. 자, 손절가는 굉장히 타이트한데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이런 코스닥에는 분위기가 좀 신경 쓰이시나 봐요. 감안해서 잡은 결과입니까? 예, 지금 목표가를 원래 더 높게 잡으려고 했는데 네, 또 철저하게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지금 수익률을 보거든요. 예. 근데 충분히 지금 튈 상황이 왔습니다. 급등할 선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유니테스트 설명까지 4개 중에 리드코프 유니테스트 반 설명을 들었고 이제 한광과 ISC 남았네요. 예, 오늘 한광도 지금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장세가 워낙 좀 안 좋긴 한데 뭐 한광 이제 레이저 가공기 개발, 뭐 생산 판매 업체입니다. 뭐 국내 시장 점유율 물론 1위고요. 뭐 진입 장벽이 높아서 이제 안정적입니다. 왜냐면 대기업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됐었는데 뭐 대기업이 참여하기에는 일단 시장 규모가 너무 작고 이제 첨단 기술에 대한 이제 투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입니다. 뭐 이로 인해서 많은 경쟁 기업들이 일단 이 분야에 손을 떼게 된 상태고요. 게다가 또 중국과 이제 미국 현지에 이제 현지 법인을 두고 있어가지고 이제 주변국 진출이 굉장히 용이한 상태입니다. 추후 이제 대만과 이제 유럽 시장 진출에도 이제 문제 없다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실적 면에서도 지금 지난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이제 당기 순이익도 42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한 해 지금 코스닥 순이익 증가만으로도 지금 코스닥 종목 중에 6위에 달하고 있고, 네. 이 6위에 달한 거 이외에도 또 오늘 장세도 올해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실적 호전주네요. 차트 보면서 가격 설명 들어볼까요? 한광. 예. 뭐 일봉 보시면은 지금 2011년 11월부터 이제 한번 추가 상승하고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합권에서 이제 크게 한번 튈 상황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지금 주저 말고 지금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1,800원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쑥 많은 매집이 이루어진 이후에 약간 쉬는 한광 설명까지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ISC 이 종목만이 약간 낙폭이 있다 싶어요. 그래도. 예. 오늘 장이 워낙 안 좋아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일단 ISC 뭐 반도체 장비 관련주입니다. 뭐 LP다 파산 관련해서 떠오른 수혜주고요.
반도체 IC 테스트 소켓 사업 자체가 지금 반도체 핵심 부품 산업이고 또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이제 주요 이제 반도체 제조업체들 상승에 힘입어서 이제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D램 테스트용 이제 시장에서 이제 70% 이상 이제 점유율 유지하고 있고요. 실적 면에서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자, 뭔가 좀 호흡이 약간 가려고 하다가 이제 조금 예. 내려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데. 예, 보시면 지금 뭐 2011년도 이제 7월부터 이제 꾸준히 이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지지선을 만약에 이어본다면 이제 지지선이 닿을 때마다 이게 오랜 기간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는 지금 대형주에 이제 밀려서 지금 잠깐 상승폭이 좀 제한된 모습인데 이제 바로 이제 뭐 ISC조차도 지금 올라갈 타이밍이 왔고 지금 적어도 이 10,000원 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121선이 굉장히 중요한 추세되었던 것 같은데 약간 깨져서 오늘 하락은 괜찮습니까? 예, 오늘 뭐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많이 떨어진다 해도 좀 버티시는 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한정된 우리 시청자분들의 현금 상황을 감안해서 5% 공약주는 저희가 한 종목만 압축을 요청드리거든요. 네 종목 가운데 한 종목 마음에 결정을 하셨습니까? 예. 네, 알려주시죠. 솔직히 뭐 여러 면에서는 리드코프 선택드리고 싶은데 리드코프는 단기적으로는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뭐 실적 대비 이제 저평가 확실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주가 상승 랠리 보여주면서 이제 작년 11월 초 올해 2월 초 패턴 보여줄 시기가 온 지금 이제 한광이 매수 타이밍이 왔다고 봅니다. 예, 오늘 또 한광 레이저 가공기 개발하는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실적 후전주로서 힘있게 말씀하신 바 있는데 가격 설명은 또 최종 선정됐으니까 다시 한 번만 해주실까요? 예, 한광 매수가는 매수가는 금일 종가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 1,800원 바로 보겠고요. 조금 시장이 더 부진하다면 1,700원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39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잘하면 시장이 아니었더라면 사실 더 비싸게 올랐을 한광인데 어떻게 보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견주한 한광이 최종적으로 오늘 이정현 팀장이 고른 종가 공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요. 한광이라는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요. 오늘 5% 종가 공약주 후보군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중기는 리드코프가 괜찮지만 주간 5% 이상 낼 수 있는 공약주로는 한광이라고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1.3% 밀리는데요. 1,500원 부근이 될 수도 있겠어요. 금일 중가로 매수 얘기하셨고 목표가는 1,800원 거의 신고가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손절가는 1,400원 깨지면 조금 리스크 관리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광까지 설명해 주신 텐스탁 이정현 팀과는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수익률 한번 점검을 해보고 다음 주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 종목 더 공략주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코스피가 잘하면 2020은 지킬 수도 있겠고요. 코스닥은 오늘 아찔한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500선을 종가상 별 변수가 없는 한 지켜줄 것 같습니다. 결국 기관의 3,600억 넘는 현물 쪽 매도, 이것이 오늘 발목을 잡네요. 호주학제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전 잠시 후에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